안녕하세요. 미네소타 팀버월브스와 덴버 너기츠의 6차전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감정이나 인지적 편견은 전부 내려놓을게요. 오직 수학적인 확률 모델링, 기대 수익인 EV 탐색, 그리고 실시간 확정 로스터 데이트만 가지고 이 경기를 완전히 해부해볼 겁니다. 역동적인 잉크 스플래시 속 숫자와 데이터 아이콘들만이 승부의 진실을 가리킬 텐데요. 아주 차분하고 정밀하게 데이터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우리 모델이 예측한 최종 스코어와 결론부터 시원하게 공개하고 갈게요. 지체할 필요 없잖아요. 바로 덴버 너기츠의 109.4 대 107.3 승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계산을 거쳐서 이 숫자가 튀어나온 걸까요? 지금부터 그 수학적인 근원을 하나하나 역추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코어를 바탕으로 뽑아낸 가장 매력적인 가치 투자 방향, 즉 베팅 엣지도 미리 짚고 넘어가죠. 양팀 합산 225.5점 기준 언더, 그리고 미네소타의 플러스 5.5 핸디캡입니다. 기계학습 모델이 왜 이 두 가지를 절대적인 밸류로 꼽았는지, 현재 시장의 기준점은 얼마나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릴게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 딱 5단계의 연산을 거칠 텐데요. 게임 템포, 4대 팩터, 사용률 재분배, 상황적 변수, 마지막으로 배당률 해체 순입니다. 그럼 첫 번째 방정식부터 바로 풀어보죠. 1단계는 게임 템포와 포지션 역학 분석입니다. 농구에서 효율성을 순수하게 수치화하려면 양팀의 페이스를 결합해 예상 포지션을 구하는 게 아주 절대적인 기준점이 됩니다. 정규 시즌 페이스를 보면 미네소타는 100.5, 덴버는 102.9였죠. 이걸 단순하게 산술평균 내면 101.7이 되지만 단기전 플레이오프에 이걸 그대로 썼다간 정말 큰 오류가 생깁니다. 플레이오프는 지공과 매치업 타겟팅 때문에 템포가 확 죽어버리는 포제션 감소 계수가 적용되거든요. 실제로 지난 4차전 총 포제션 딱 92.0에 불과했습니다. 클로즈아웃 게임 특유의 압박감, 거기에 미네소타의 이른바 늪농구 전술까지 대입해보면 6차전 예상 포제션은 93.0회로 아주 엄격하게 고정됩니다. 그럼 이 93.0을 베이스로 기초 득점 기대치를 한번 뽑아볼까요? 이 예상 포지션에 양팀의 공수 효율 수치를 싹 교차해서 계산해보는 거예요. 공식은 이렇습니다. 덴버는 93.0 곱하기 200분의 122.1 더하기 114.6을 해서 110.06점. 미네소타는 93.0 곱하기 200분의 118.0 더하기 116.9를 해서 109.22점이 나옵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이 11점대 전후의 수치들은 아직 부상 변수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말 그대로 가상의 베이스라인일 뿐입니다. 이어서 2단계, 4대 팩터와 전술적 상성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유효 슈팅률, 즉 EFG 퍼센트 지표를 살펴볼까요? 덴버는 57.7%라는 정말 경이로운 효율을 보여주고 있고 미네소타는 55.9%를 기록 중입니다. 이 효율 차이의 한가운데에는 자말 머레이와의 투맨 게임, 그리고 니콜라 요키치가 있습니다. 니콜라 요키치가 평균 24.5득점을 올리고는 있지만 진짜 득점 효율을 보여주는 TS 퍼센트는 57.6%로 꽤 억제되어 있거든요. 이게 다 루디 고베어의 그 긴 윙스팬이 플로터 궤적을 아주 끈질기게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리바운드 마진은 어떨까요? 미네소타가 53.5개, 덴버가 53.1개입니다. 세컨드 찬스 마진이 오차 범위 내에서 완전히 똑같다고 봐도 무방하죠. 게다가 자유 투획 득비율도 두 팀 모두 꽤 높게 유지하고 있어요. 결국 이게 무슨 뜻이냐? 이번 시리즈의 승패는 보드 장악력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서 갈린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숫자 13%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지난 5차전에서 미네소타가 턴오버를 무려 25개나 저지르면서 트랜지션 대참사를 겪었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지금 메인볼 핸들러들이 고갈된 미네소타가 6차전에서 이기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라이브 볼 턴오버 비율을 무조건 이 13% 미만으로 틀어막는 겁니다. 볼 핸들링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가져가느냐가 사실상 승부의 90% 이상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이제 3단계입니다. 핵심 결장자 발생으로 인한 사용률 재분배 과정을 살펴볼게요. 농구에서 핵심 선수의 이탈은 그냥 단순한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효율 자체가 비선형적으로 완전히 붕괴되는 아주 치명적인 변수죠. 1옵션 앤서니 에드워즈, 그리고 돈테 디빈첸조까지 빠지면서 미네소타의 공격 효율은 117.6에서 110.9까지 아주 처참하게 곤두박질 쳤습니다.
공격 점유율, 즉 사용률이 줄리어스 랜들이나 제이든 맥다니엘스 같은 다른 자원들에게 억지로 넘어가면서 아이솔레이션 효율이 뚝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델은 미네소타의 6차전 조정 공격 효율을 112.5로 하향 보정했습니다. 반면에 덴버 쪽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비망 붕괴가 심각하거든요. 페이튼 왓슨의 이탈, 그리고 에런 고든의 출전 불확실성은 덴버의 수비 효율을 116.6에서 118.4로 악화시켰습니다. 심지어 특정 구간에서는 무려 123.0까지 치솟기도 했어요. 에런 고든의 헬프 디펜스가 사라진다는 건 곧 니콜라 요키치의 파울 트러블 리스크가 극대화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덴버의 도정 수비 효율은 118.3으로 악화 설정되었습니다. 네 단계는 소프트 팩터와 피로도 같은 상환적 변수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계학습 모델이 자칫하면 놓치기 쉬운 극단적인 환경 요인과 생리학적 피로도에 직접 가중치를 줍니다. 지금 엘리미네이션 압박에 몰린 원정팀 덴버, 그리고 클로즈아웃을 노리는 미네소타잖아요. 방대한 시계열 데이터를 돌려보면 이런 극한의 긴장감 속에서는 원정팀의 3점 슛 성공률이 평균 1.5%에서 2.0% 정도 떨어집니다. 모델은 이 압박감을 수치화해서 덴버의 공격 효율에 마이너스 0.5라는 심리적 페널티를 아주 엄격하게 매겼습니다. 체력적인 부분도 볼까요? 니콜라 요키치는 해발 1600m 고지대에서 열린 5차전에서 무려 40분 34초를 뛰었습니다. 그리고 딱 하루 쉬고 다시 원정 이동을 했죠. 이런 생리학적 피로도라면 4쿼터의 로테이션 속도가 느려지는 건 그냥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모델은 덴버의 4쿼터 공격 효율에 마이너스 1.0이라는 아주 강력한 물리적 페널티를 하나 더 추가합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5단계, 기대 수익과 배당률 해체 시간입니다. 자, 앞서 구한 조정 수치들과 피로도 페널티까지 모조리 다 넣어서 최종 득점 공식을 돌려볼까요? 덴버는 93.0 곱하기 200분의 120.6 더하기 114.6, 미네소타는 93.0 곱하기 200분의 112.5 더하기 118.3을 계산합니다. 참고로 현재 시장 배당은 미네소타 승 2.63, 덴버 승 1.30으로 형성되어 있죠. 하지만 우리의 이 수학적 렌더링을 싹 거치면 우리가 영상 맨 처음에 확인했던 바로 그 결과감, 덴버 109.4점, 미네소타 107.3점이 정확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실제 배팅 시장과 우리의 데이터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비교해 볼게요. 우리 모델이 예측한 양 팀의 합산 예상 득점은 216.7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의 언더오버 기준점은 무려 225.5점으로 훌쩍 높게 잡혀 있어요. 지난 5차전 때 일시적으로 난타전이 벌어진 것에 시장이 완벽하게 속은 거죠. 무려 8.8점이나 나는 이 격차. 이게 바로 시장의 판단과 수학적 데이터 사이의 거대한 허점을 완벽하게 증명해주는 숫자입니다. 핸디캡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지금 막권 업체들은 앤서니 에드워즈가 빠졌다는 직관적인 악재에만 너무 매몰된 나머지 덴버에게 마이너스 5.5라는 상당히 과도한 핸디캡을 주어버렸습니다. 우리 모델이 계상한 두 팀의 점수차 우위는 고작 2.1점인데 말이죠. 업체들이 내놓은 5.5점 기준점과 비교하면 무려 3.4점이라는 정말 강력한 가치 엣지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을 내려볼까요? 데이터가 아주 선명하게 가리키고 있는 상위 두 개의 가치 투자 픽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픽, 양팀 합산 225.5 기준 언더입니다. 확신도는 10점 만점에 무려 9점이에요. 전반적인 득점력 급감에다가 니콜라 요키치의 이동 피로도까지 계산해보면 여긴 정말 의심할 여지 없는 초강력 언더밸류 구간입니다. 두 번째 픽은 홈팀 미네소타의 플러스 5.5 핸디캡 승리입니다. 확신도는 8점이고요. 지금 덴버 수비 지표도 꽤 무너진 상태잖아요. 덴버가 이 경기를 잡는다고 해도 미네소타 디규의 능농구를 상대로 6점 차 이상 넉넉하게 마진을 벌릴 확률은 통계적으로 볼 때 아주 희박합니다. 오늘 영상 역시 최근 흐름과 핵심 데이터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경기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채널을 응원해주시는 슈퍼탱스는 더 질 좋은 분석을 제공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분석은 참고용으로 활용해주시고 최종 선택은 구독자님들의 날카로운 판단에 맡기겠습니다.